인도에 왔으면 인도 법을 따라야지. 우리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해달라. 삼성전자는 우리 노조가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한국만큼 월급을 올려달라고. 이번 기회에 삼성을 아예 우리가 접수해버려. 인도의 강성 노조가 점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째 이어오고 있는 인도 삼성 공장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삼성전자 인도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임금 인상 요구를 위해 빈번하게 독자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부 직원들은 구금까지 되는 등 상황은 안 좋게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에서 철수 카드를 고려하자 인도 정부 측에서 황급히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강성 노조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받는 대우를 똑같이 해달라는 주장을 하며 파업을 무기한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공장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 폭락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인도 상황에 대하여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해외 사이트에서 큰 이슈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미첼이라고 해요. 주로 영국 BBC를 통해서 인도의 뉴스를 취재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최근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수일 동안 이어진 근로자들의 대규모 파업 때문에 삼성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뒷배경이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인도 공산주의자가 개입하여 강성 노조를 부추기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의혹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인도 삼성전자 관계자를 통해서 인도 파업 소식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전해들은 인도 파업에 대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인도의 파업 소식이 많이 전달된 듯한데요. 지금 첸나이 지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처음 시위가 시작된 계기는 단순 직원 복지로 에어컨 버스 확대와 출퇴근 버스 확대 요청이었어요. 사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 자체는 싸잡아 비난하긴 어려운 거죠.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 공장을 보유한 삼성전자로서는 모든 지역 노동자들에게 100% 만족을 주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 지역 삼성전자 공장 노동자들은 타 기업보다 대우가 높은 것도 현실이에요. 인도는 삼성이 공들였던 시장이에요.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센터와 디자인 조직을 두고 있으며 소비시장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도 회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친근한 기업 이미지를 심어왔어요. 또한 노동자의 임금은 타 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지불하고 있어요. 그만큼 직원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사실 이번 파업이 이렇게 심각하게 퍼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단순한 직원 복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통근 버스에 에어컨을 넣어달라는 요청이나 통근 버스 확장 등 말입니다. 올해 여름은 엄청나게 더워서 사측에서는 충분히 들어줄 사안이었죠.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고 솔선수범해서 눈여겨보던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 면담을 통해서 대략적인 사건의 시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첸나이 지역의 공장 노동자 평균 임금은 19,000 루피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만 원 수준이죠. 그런데 삼성은 이미 그 금액의 2배에 가까운 35,000 루피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56만 원입니다. 인도 근로자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 수준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삼성의 근로자 급여 책정은 인도 공장에 대한 차별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삼성 본사 정책으로 인도 공장 이전은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며 인도 직원들이 급여를 잘 받으면 해당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거죠. 낙수 효과로 인도 정부가 삼성에 제공해준 혜택에 대한 보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직원의 이름은 아라브라고 하며 인도 근로자치고는 학력도 높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라브는 직장 동료들이 뒷담화처럼 직원 복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해요. 휴게소 확장, 출퇴근 버스 증설, 식당 메뉴 개선 그리고 에어컨 추가 등 대부분 복지 관련이었죠. 원래 사람들이 모이면 다들 하나씩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불만이 점점 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받는 급여도 주위 다른 공장에 다니는 친구들보다 2배에 달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급여의 2배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놀랐던 거는 한두 명이 아니고 그룹으로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는 망치와 낫 같은 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모두들 좀 주눅들었다고나 할까요? 다들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소규모 시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의 폭동 수준으로 번져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삼성 내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통해 파업에 모종의 세력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기에 삼성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섭외하기로 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오랜 파업으로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근로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 중 냉장고 조립 라인에서 근무하고 이름은 라일라예요. 라일라는 그동안 자신이 봐왔던 근로자의 시선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녀와 나눈 대화를 가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저희 공장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동료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공장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거든요. 처음에는 소규모 시위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거의 폭동 수준으로 번져버렸어요. 모든 일들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에 시작됐어요. 늘 그랬듯이 출근 준비를 하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정문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멀리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쳐져 있었어요. 1000명 정도 되는 동료들이 공장 정문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시위하는 사람들 손에는 각종 플래카드와 팻말들이 들려 있었고 목이 쉴 듯한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도를 무시하는 한국의 삼성은 이 요구 조건을 따르라. 첫 번째, 주 6일 48시간 근무 체제를 주 5일 35시간으로 줄여달라. 두 번째, 우리 인도인들의 임금을 지금의 2배로 올려달라. 세 번째, 인도인 직원이 사망하면 그 가족을 채용하도록 해달라. 네 번째, 인도인 직원의 자녀 사립학교 학비를 연간 5만 루피 지원하라. 이런 내용의 구호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처음엔 그냥 작은 시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더군요. 아니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공장 앞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니까요. 이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주변의 임시 텐트에서 시위를 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더군요. 플랜카드를 들고 소리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화를 내는 사람들까지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답니다. 시위 현장의 분위기는 갈수록 과열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종래에는 시위대가 다른 직원들의 출근마저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시위대에게 둘러싸여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또한 시위대 중 몇 명이 출근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다가오더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배신자라고 위협하듯 말하더라고요. 붉은색 옷을 입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단순히 일하러 온 것뿐인데 마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무리에 휘말려 시위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위대 이야기로는 직원 중 무려 80%가 파업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10명 중 8명이 일을 안 하고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얼떨결에 시위대에 휘말려서 있는 직원도 싹 다 말하는 것 같아요. 시위대 리더로 보이는 직원은 자기 조직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라고 했어요. 자신들은 CITU 협력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이며 삼성인도 노동복지조합으로 활동한다고 해요. 이 조직은 최근에 결성되었는데 삼성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장을 들어보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대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이 그들의 주요 요구사항인데요.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보기에도 이 요구들이 너무나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의 2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받고 있는 평균 급여 3만 5천 루피를 2배인 7만 루피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는 지역 평균 임금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도 대폭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주 6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데 주 5일 근무에 하루 7시간으로요. 자기들도 삼성의 직원이고 삼성은 한국 회사이니까 한국인처럼 대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단축 요청 주장은 부당 업무 지시에 따른 시정 조치 요청이라는데 삼성 측에서 각 제품을 15초 안에 완성하라는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인도법인 역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삼성 측은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연속으로 일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모든 근로자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고 있으며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단히 열받은 삼성전자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공장 운영을 방해하고 직원들의 의무 이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각 나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확실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긴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도의 최대 노동시간은 주 6일 8시간이고 삼성에서는 이를 어기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조합에서는 휴가까지 더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인도 기준으로 꽤 많은 휴가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그 외에도 직원 사망 시 그 자녀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거나 직원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를 회사가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도 있습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요구가 솔직히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이미 인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 훨씬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타 기업보다 2배가 넘는 급여에서 이미 복지가 다 제공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고 복지 혜택도 다른 회사보다 뒤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훌륭합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에는 무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친구 회사는 통근 버스 자체가 없고요. 직원 휴게소에는 선풍기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 파업이 순수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노조가 인도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요구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저희 회사는 이미 인도의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저희 회사의 최저급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 급여보다 훨씬 높죠. 그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급여 인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팩트예요. 한국 기업의 안전 프로세스는 깐깐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삼성에서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은 물론 전 직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등 직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친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친구도 인도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기업에 근무하다 보니 만나면 회사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일단 근무 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야근은 불사하고 주말 출근도 흔한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 급여 차이입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몇 배는 제가 더 높다는 건 말을 안 해도 알고 있어요. 특히 복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친구 회사는 기본적인 의료보험과 국가에서 지정한 최소 법정 휴가만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반면 삼성에서는 정기 의료검진은 물론 의료보험과 휴가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파업이 시작되어서 이 난리가 나게 된 거고요. 파업이 시작된 후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저랑 늘 같이 일하던 동료 아쇼크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파업에 동참하자고 하는 거 있죠. 아쇼크가 말하길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파업 동참에 거절 의사를 표명했어요. 저는 저희가 받고 있는 대우가 정말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쇼크에게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회사가 우리를 잘 대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생산 라인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쇼크는 저런 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접근했다고 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파업 참여자의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을 한 이후로 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업에 참가한 대다수의 동료들이 저를 따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 같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가면 다들 절 피해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동료들은 저를 회사의 앞잡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즐겁게 일하던 곳인데 이제는 마치 전쟁터에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다들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왜 저렇게 불만을 가지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 삼성에 입사하고 자부심을 느꼈던 동료들이 저렇게 파업까지 하면서까지 무엇을 더 얻고자 하는지 주위의 다른 회사의 실상은 알고서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근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제가 걱정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파업의 배후에는 외부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CITU라는 노동조합이 자기들 목적으로 파업을 조종했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지나가다가 얼핏 들었는데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깃발을 자세히 보면 빨간색 바탕에 낫과 망치까지 이게 전부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현재 모디 정부는 삼선에 성공했으나 과거에 비해 힘이 좀 떨어진 듯해 보이거든요. 파업을 통해서 해외 대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에 압박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저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인도 말고도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의 인도처럼 노동자들의 계속된 시위와 무리한 요구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가 중국에 있던 공장들을 다른 나라로 옮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옮긴 나라 중 한 곳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인도 삼성전자 공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정말로 인도를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정말 걱정했던 건 이번 사태로 인해 삼성전자가 인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해외 진출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생산 환경과 정부 지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과거의 해외 공장에서 겪었던 일이 반복된다면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삼성전자가 정말로 인도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제로 그때쯤 삼성전자가 튀르키예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공장 내 분위기도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인도를 떠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게 뻔해요. 첸나이 지역의 경제도 큰 타격을 입는 건 당연하고 말이에요. 저 역시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니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다행히 이 심각한 상황을 인도 정부에서도 알아챈 것 같았어요. 뉴스를 보니까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해외 기업들을 들여오느라 엄청난 공을 썼고 특히 삼성을 인도로 데려오려고 온갖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도 정말 놀랐어요. 총리가 직접 파업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발표했거든요. 웬만한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총리까지 직접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경찰들이 공장 주변에 엄청 많이 와 있었어요.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은 줄줄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이틀 전 하루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하더라고요. 현장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길래 저도 한번 봤는데 정말 사람을 강제로 질질 끌고 가지 뭐예요. 그제서야 저는 그날 아침에 경찰차가 왜 그렇게 줄지어서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도 투입되고 파업도 마무리가 되어 회사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튀르키예 이전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진지하게 공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경영진들이 인도에서의 생산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면서 튀르키예로 공장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이전 계획의 구체적인 일정까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소문은 공장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파업에 참여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난 거죠.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누렸던 혜택들이 순식간에 날아갈 판인데 다들 울면서 후회하는 모습이었죠. 저에게 파업에 참여하라고 얘기했던 동료 아쇼크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엉엉 울고 있더군요. 뒤늦게 깨달은 거죠. 경찰은 계속해서 파업 참가자들을 연행해 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본 것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잡혀갔고요. 아쇼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일라는 삼성전자에서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도 취재하면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죠. 강성 노조는 어느 곳에서나 회사 입장에서는 큰 골칫덩어리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늘 사랑합니다.